대표가 인파를 뚫고 이동하는 와중에 괴한이 카메라 기자가 있던 경호 사각지대로 난입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순간 강한 충격으로 퍽 소리가 났고 대표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괴한은 재차 공격을 시도했고 당직자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이 강하게 제지해 연이은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엔 이재명 대표가 쓰러진 채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고 경찰, 기자, 당직자, 시민 등이 뒤엉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직자들은 경찰관들의 응급차 호출을 요청했고 시민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빠르게 천, 수건 등으로 목 출혈 부위를 지혈 및 압박하여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안전한 응급처치를 위해 경찰에 사람의 접근을 막고 공간을 확보해달라 요청했지만 현장 통제 및 지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경찰이 관망하는 사이 군중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다리가 밟히고 피 흘리는 모습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대량 출혈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고 이에 경찰관에게 의료 지식인은 응급 관계자의 조언을 구하고 응급 도착 시간 및 응급 전문가의 전화 연결을 요청했으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천준호 비서실장과 류사명 총경 등이 병원 관계자 의사와 연락을 시도했고 현장 관계자 두세 명이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구급대원의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져 재차 빠른 출동을 촉구하자 경찰 관계자는 경찰차로 병원으로 그냥 바로 이송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출혈 환자, 전문가 없는 상태에서 이송은 자칫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기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상당 시간이 흐르는 응급차가 아닌 소방차가 도착하여 소방관들이 응급처치를 했고 잠시 후 응급차가 도착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 바로 소방구급헬기를 탈 수 있는 명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기 응급처치를 잘해주신 시민, 천준호 비서실장과 당직자들, 소방대원들 덕분에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명 총경, 당직자, 시민들, 경찰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압사당할 위험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초기 대응에 있어 얼마나 미흡한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찰관이 40여 명이 동원될 정도로 중요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 있었음에도 응급 상황이 벌어질 시에 구조 이송 계획도 응급조치 관련 지식이 있는 경찰관 및 구급대원 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현장의 경찰 관계자는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환자를 응급구조 전문가도 없이 경찰서로 옮기려 했습니다. 현장에서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분투한 경찰들도 분명히 있겠으나 지휘 책임자는 현장 지휘를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수습하지도 못했고 환자 보호를 위한 펜스 및 인간 보호벽이 초기에 설치되지 않아 환자의 신체가 군중에 밟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당직자들과 유사명 총경의 지휘하에 안전공간 확보와 현장 정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경찰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미숙한 대응은 사건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환자의 핏자국이 남은 증거 사건 발생 37분 전후에 깨끗이 물청소해버렸습니다. 명백한 증거 현장 훼손 아닙니까? 시설물 관리자도 아닌 경찰이 왜 현장 물청소를 했으며 사건 현장도 지휘를 제대로 못했던 경찰이 갑자기 누구의 지시로 범행 현장을 그렇게 깨끗이 훼손하고 물청소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의 중요한 행사였기에 현장 영상이 남아쓰기 망정이지 일반 국민이 범죄 현장이었다면 꼼짝없이 증거가 인멸됐을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증거 현장 훼손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 촉구합니다. 경찰은 지휘 통제 과정의 문제점, 증거 훼손에 대한 진상 파악을 포함해 응급구조에 대한 지식도 훈련도 사전 준비도 부재했던 제도적 문제까지 자체 감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발생 이후
약 23분 만에 현장에 응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처치 후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이송을 위해 명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차량 중 응급조치에 매진하는 응급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태를 묻는 신원 불상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왔습니다. 이에 동행하던 당직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줄 것을, 그리고 응급구조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묻는 신원불상 전화가 반복해서 걸려왔습니다. 명지공원에서 소방응급구조 헬기를 통한 부산대 외상센터로의 이동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 옥상 헬기 착륙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도 아닌 정보과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허락 없이 환자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직자가 명함 및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채 성명만 밝혔고 이에 허락 없이 영상, 사진 찍은 점에 항의하고 유포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부산대 외상센터에 도착하여 응급처치 후 CT 촬영을 실시했고 각종 의료 전문가가 동시에 모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응급처치도 신속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환자 상태를 천준호 비서실장과 동행한 당직자 등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정보과 형사들이 나타나 환자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례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경찰관이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니며 외부 유출될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부산 서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들에게 다시 고지했습니다. 부산대 병원의 신속한 대처로 지혈은 이루어졌으나 목 부분의 경정맥 손상으로 출혈이 크게 발생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료진, 보좌진 간의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단식 투쟁 후 회복기의 환자 상태, 병력, 정신적 지지, 간병 지원, 수술 후유증, 개인 의료 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족 보좌진이 논의를 종합해 의료진에게 전달했고 부산대 외상센터 의료진이 전원 의뢰서를 작성하여 발급함에 따라 13치경 소방 닥터 헬기를 통한 서울대병원 이송이 결정됩니다.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혈액, 혈관 관련 응급처치 전문의를 헬기에 동승시켰고 이송 중 환자 보온, 흔들림 방지 대책 등을 세밀하게 살펴주었습니다. 헬기 이송 중에도 전문의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실시간 체크했고 보온을 위한 히터와 담요 2개, 소음 방지를 위한 기마개 등 부산대 병원과 소방 닥터 헬기 측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닥터 헬기 기장이 헬기 운항 상황을 중간 급유 후 비행 경로 등에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헬기가 노드섬에 도착하자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 구급차, 응급처치 전문의, 다수의 응급대원들이 나와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교통 통제를 해주어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외상센터,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간의 원활한 협업으로 서울대병원에 도착 직후 바로 긴급수술을 진행했고 중환자실 입실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부산 소방당국의 빠른 이송과 신속한 닥터 헬기 준비, 헬기 동행 의료진,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의 세심하고 신속한 진료, 즉 부산소방본부, 부산대 외상센터, 서울대 외상센터 세 곳이 응급의료 활동을 하나의 조직처럼 유기적으로 협업한 덕분에 환자 생명의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신 신의 역할을 해주신 외상센터 의료진과 소방구급대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의 의료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과정에서 정보과 현사들이 무단으로 의료구역을 침범해 사진을 찍고 민감한 의료정보를 탐문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체불명, 성명불상자 누군가가 환자 상태로 확인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려고 응급처치 중인 응급구조대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추정합니다. 이는 응급구조를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촉구합니다. 소방당국은 응급처치에 전념해야 할 구급대원의 환자의 상태를 물은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못하게 전화기를 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관인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탐문한 정보과 형사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환자 의료 정보를 탐문하고 도주 촬영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수집된 의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왜곡되어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환자와 환자 가족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사건 다음 날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도 담당 수사관은 현장 혈흔 사진과 현장에 남아있던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직자가 바닥에 혈흔을 크게 만들어줬고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현장 출동 경찰이 수거했을 수 있으니 꼭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자료를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사진 같은 건 그거랑 DNA도 제가 다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 있어요? 이 같은 거는 제 말이 이가 뭐 원활하게 맞추고 그런 사진 없는데 당시 사진이 뭐 그런 거는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현장 사진은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장 사진. 잠시만요. 바닥에 현은 사진이 있구나. 아니 그거는 저희는 없어요. 아, 그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지혈을 할 때 저희가 수건이랑 네네. 아니 그거 다 주시면 좋죠. 아니 그러니까 수건이랑 가재도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혹시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없어요. 아, 그게 없으세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사진을 응급처치하고 이동하면서 저희가 사진을 못 찍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지혈제나 이런 것도 이제 응급처치를 하다 보니까 증거물 확보는 저희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수사담당 팀장이나 부산 신경에서도 그거는 없다는 거죠? 네네. 아, 예. 그거를 한번 네네. 현장에 이제 현장 했던 경찰관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예, 그거를 좀 한번 그 현장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저희가 한번 챙겨보는데 저희가 챙겨 1월 3일과 4일 수사관이 당직자에게 대표가 차기하였던 와이셔츠를 요청해서 부산대병원에 연락하여 와이셔츠가 의료 폐기물로 폐기되어 처리업체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제가 직접 처리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 환경부에 문의하니 일반인은 밀봉된 의료 폐기물을 열어볼 수 없다고 해서 직접 확보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표기 현장 사진, 현장 증거물도 확보 못하였고 부산대병원 탐문 수사를 했음에도 와이셔츠가 의료 폐기물로 폐기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모두 당직자가 알려줘서 인지하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는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야만적 테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